잘 달리고 있는데 도로 위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내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그것도 때로 나타나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 도로 위 빈번하게 발생하는 로드킬 얘기입니다. 먹이를 찾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려고 이동하는 야생동물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비롯한 애완동물들까지 위험천만한 로드킬 사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로드킬 사고 건수는 무려 7만여 건에 달합니다. 상상을 못했지, 그쪽으로 넘어오리라고. 그냥 묵직한 뭔가가 바위 같은 거를 살짝 때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매년 수많은 야생동물이 달리는 차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운전자 역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이제 야간에만 되면 도로에 있는 물체를 찾게 된다든지 운전할 때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로 위 동물과 운전자의 위태로운 공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로드킬 사고,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예상치 못한 습격을 받았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이 또 흥분이 돼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려는 저희 차를 보고 이제 달려들어서 그냥 화풀이를 하지 않았나. 점심을 먹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아이고 저 이건 뭔데 저 개 큰 게 맞. 저쪽에 이제 언덕을 넘어오면서 보니까 요 왼쪽 편에 이제 큰 개 2마리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개에 이제 그렇게 왜 개가 왜 나와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지나가려던 찰나에 여기서 이제 멧돼지가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차를 보더니 달려와서 이제 박아버리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차량으로 돌진한 멧돼지는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당시 이제 앞 휀다랑 이제 앞쪽 그 조수석 쪽 서스펜션도 이제 수리를 했고, 그래서 수리비가 170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는데 한 석 달 전에도 제가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같은 부위를 제가 수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얼마 안 지나가가지고 또 멧돼지랑 이렇게 박는 바람에 수리를 한번 더 하게 됐죠. 그래서 할증도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결국 보험으로 자차 처리해야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멧돼지한테도 좀 왜 하필 그때 나타나서 내 차를 이렇게 부시고 또 사람을 놀래키냐 그랬는데, 이게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원래가 또 황금돼지 해고 하니까 그냥 이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특히 동물들의 이동이 잦아 위험성이 큰 도로가 있습니다. 큰 산과 임야가 우거진 국립공원 인근 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제보자는 얼마 전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위치 정도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를 발견하고 저는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죠. 아마 실제로 부딪힌 차량은 피해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제보자 역시 여유롭게 주행 중이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듯한데요. 멧돼지잖아. 멧돼지 여러 마리가 갑자기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넘어갔던 멧돼지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고, 두 번째 넘어갔던 돼지가 충돌을 하고 튀어 넘어온 것 같아요. 도로를 건넜던 멧돼지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여 다시 넘어온 겁니다. 충격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마을이 있고 바로 위에 이제 치악산이라는 험한 산이 있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많이 겨울철에 부족한 식량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려고 많이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처에 보시다시피 생태 통로도 없고 중앙분리도도 낮은 상황이라 멧돼지들이 이동 통로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멧돼지와 충돌했던 건너편 운전자를 찾았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돌발 상황이 펼쳐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출현하면 같은 차선에서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반대쪽에서 그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온다는 생각은 상상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처음엔 멧돼지인지 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멧돼지가 튀어 올라왔더라고요. 제보자가 손쓸 틈도 없이 강한 충격이 차량을 덮쳤습니다. 멧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3마리가 부딪혔죠, 차에. 제 차에 2마리, 뒷차에 1마리.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산으로 들어갔고. 1마리는 이제 다른 차가 수거해 가고 나머지 멧돼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곳을 지났던 두 차량. 즉, 주행 중인 제보자의 차량에 치인 멧돼지가 충격에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고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또 다른 제보자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제보했던 겁니다. 차량 수리비만 500만 원, 사고의 여파는 상당했는데요. 또 사업부나 이런 데 좀 문의를 했는데 그걸 받으려면 뭐 소송 기간도 좀 길고 좀 힘들 것 같다고는 얘기를 들었죠. 야생동물 출현, 뭐 서행 이런 걸 좀 표지판을 해놓으면 좀 경각심을 갖고 운전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안전 표지판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보상받을 길은 없는 걸까요? 그 차량이 파손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동물이 죽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주지 않거든요. 도로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을 테고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2017년도에만 만여 건 이상입니다. 날마다 야생동물 50여 마리가 도로 위에서 희생되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로가 새로 건설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식지를 바로 전에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 습관대로 동물들이 왕래가 잦을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들이 서식지를 침해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새끼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무려 5배가 늘면서 운전자와 동물 모두에게 순환 시대인데요. 운전자에게도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위험성이 큽니다. 문제는 로드킬로 인해 2차 사고까지 발생된다는 건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 차량에 주목해 주십시오. 제보자가 사고를 직면하게 된 건 이 차량이 급작스레 차로 변경을 하면서였습니다. 사고 충격은 상당했는데요. 차선 변경을 하는 와중에 저도 이제 옆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꺾지는 못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는데 그 차의 뒷부분을 박으면서 핸들이 확 꺾여버려서 가로수를 같이 박은 거예요. 내려서 제 차 상태를 봤을 때는 차가 완전히 이제 휠이 다 무너졌고 엔진에 이제 미션 오일이랑 다 깨져서 그냥 바닥으로 다 흘러버린 상태였고.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제보자. 앞 차량의 주행이 이해되질 않는다는데 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한 걸까요? 사고 났을 당시에는 그 상대방 차가 운전 부주의로 급차선 변경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고양이 사체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해서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아무 예견도 하지 못했던 사고니까 저는 완벽하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상대 운전자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가 다쳤으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상태였어요. 조정 끝에 제보자가 10%의 과실을 떠안는 것으로 사고는 마무리됐다는데요. 제 잘못도 아닌데 이제 제 차를 제가 손해 보면서까지 폐차를 하고 저는 아직도 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다는 제보자. 과연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상대방 차량에게 있는 것이고 상대방 차량은 제대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100%의 과실을 모두 상대방 차량에게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를 피하느라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의 관리 소홀로 인해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르죠.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른 아침 출근길이었다는 제보자, 터널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무언가 차량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검은 물체의 정체는 흑염소였는데요. 두 마리였어요. 그리고 그중에 갑자기 빛을 보더니 한 마리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놀란 제보자가 급히 운전대를 꺾어 간발의 차로 로드킬은 피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터널 안쪽이다 보니까 방지턱이 좀 높았나 봐요. 타이어가 방지턱을 넘지는 않고 뒤쪽 휠 쪽만 부딪혔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전복은 안 되고 박살 난 줄 알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던 상황. 이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제보자는 터널 앞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는데요. 제가 잠깐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다행히 저처럼 사고는 안 나고 이제 피해서 갔다 하시고 자기도 놀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자 여럿을 놀라게 한 이 염소들은 어디서 왔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터널 나온 끝 지점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숲 쪽으로 가더라고요, 염소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냥 그 산을 깎아서 터널을 만든 곳이라서 염소를 키울 만한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에 목줄 같은 게 있고 야생 염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염소 주인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 결국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했다는데요. 대부분의 로드킬 사고는 대처하거나 피하기가 어렵죠. 특히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도로는 사고에 노출되기 더 쉬운데요. 제보자가 위험을 인지한 건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사람을 친 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내리고 보니까 소가 누워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있는 곳에 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가로등이 딱 없는 구간에 소가 있어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사고 직전까지도 브레이크조차 밟지 못했다는데요. 이 정도에서 이제 충돌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충돌을 해서 소가 이 정도만큼 이제 밀려와서 누워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1차로에도 소가 있어서 이제 화단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3차선 이제 화단에도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들이 한 5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 관리가 잘못돼서 소가 도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축사 관리를 잘못한 이제 소주인을 찾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주인도 이제 자기 잘못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죽은 솥값까지 요구했다는 소 주인. 소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제보자 역시 사고로 피해가 컸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선 억울할 만한데요. 제가 보험사에서 듣기로는 100대 0으로 이제 1심이 선고가 되었고 이제 소주인분이 이제 자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2심 항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는 또 다른 운전자는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했다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상향등을 크게 가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어서 상향등을 끄고 이게 가고 있었습니다. 교행을 한 후에 바로 상향등을 켜려고 했는데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나게 된 거죠. 위태롭게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당나귀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한 마리만 차도에 나와 있었어요. 당나귀가 처음에는 쓰러졌는데 일어나려 하다가 끝내. 수소문 끝에 당나귀 주인을 찾았다는 제보자. 당나귀 주인은 사고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차 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연락도 피하고 안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돼서야 겨우겨우 만났는데 자기는 모른다. 차 못 물어주겠다. 당나귀값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나귀 주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는데요. 경찰분이 오셨는데 상황 설명을 하고 그때 차량 같은 걸 다 하고 블랙박스도 다 보셨죠. 근데 그냥 통상 뭐 5대5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과연 제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바로 앞에 당나귀가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죠. 상대방 쪽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향등을 켜서 더 멀리 시야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을 본 시점에서는 당나귀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에 대한 재산적 손해와 그다음에 차량 파손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모두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만 380만 원. 현재 제보자는 당나귀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야생동물이랑 부딪히는 사고는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은 관리를 잘해서 막을 수 있는 로드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요. 사람의 소홀한 관리가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달리는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동물의 수가 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인데요. 무한대로 생태통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비용과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드킬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를 충분히 세우고 최고 속도를 일단 차별성 있게 좀 낮추면서 충분히 운전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경고등을 세우고 운전자들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타까운 동물의 죽음뿐 아니라 본인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특정 구간에서는 좀 감속 운전하면서 주의 깊게 운전하는 이런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킬이 빈번한 도로부터 파악해 대책을 세워 사고를 막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운전자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